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오늘은 흡혈귀의 힘 소개를 좀 드리고요. 흡혈귀의 힘은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영상의 댓글들에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는 시간 가지고, 또 제가 영상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시즌 초에 많이 바빠서 저도 저 캐릭터 육성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또 개인 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영상 제작에 투자를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흡혈귀의 힘을 설명을 드리면 피종기, 그 다음에 핏빛보호대, 약육강식, 탈퇴, 이 네 가지를 고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칸에는 탄력, 그리고 혈마법을 수합을 해줍니다. 혈마법 같은 경우에는 지옥물결이나 피해소학지 같이 일반 몬스터, 약한 몬스터들이 나올 때 효율을 많이 챙겨주고요. 탄력은 내가 악몽 고단 같은 좀 나에게 힘든 컨텐츠를 할 때 방어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줍니다. 이번 시즌은 최대 생명력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탄력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탄력을 저는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피종기 같은 경우에는 위의 옵션보다는 밑에 20초마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확정적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이 효과 때문에 쓰는 거고요. 핏빛보호대, 이건 기본 생명력의 6%만큼 보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보강이 최대 생명력의 절반보다 높으면 8%의 극대 확률을 얻습니다. 이 8% 뒤에 보면 더하기라고 돼 있죠. 우리가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고변산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확률에 대해서는 하변산이 더 좋은 거예요. 혹시나 초보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8%하고 뒤에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면 확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기재되어 있는 수치만큼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화 확률을 8% 온전히 올려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이랑 탈퇴는 한 세트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번 시즌에 상시치약을 걸 수 있는 빌드를 짜고자 했습니다. 큰 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탈퇴가 피하기로 지나간 경로에 있는 적이 흡혈귀의 저주에 걸립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흡혈귀의 저주에 걸린 적은 취약해집니다.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취약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착용을 해줬다. 흡혈귀의 힘은 사실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없어요. 시스템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요. 지난 영상에 달렸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까지는 이 우보 유니크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왜냐면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라이트 유저분들에게는, 일부 라이트 유저분들에게는 우보 유니크는 아직 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던 게, 우보 유니크 말씀을 드리면 좀 기만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딱히 안 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버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입장 재료가 많이 풀리고 생각보다 이제는 우보 유니크를 획득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 댓글에도 이러이러한 우보 유니크를 먹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착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극대화 피해가 최대 100%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이번 시즌 극대화 피해가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하변산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비는 안 좋다, 또 혹은 외국 유명 스트리머가 하나비를 안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비는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느냐 하면, 시즌 1에는 극대화 피해라는 건 고변산 소스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극대화 피해는 원래 고변산이기 때문에 모든 극대화 피해 관련 소스는 한 곳으로 합쳐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얘기가 달라요.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기 위상에 붙어있는 자신의 극대화 피해가 몇 퍼센트 증가합니다 라는 건 고변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 자체만으로도 전혀 작은 옵션이 아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최대 생명력 4500, 거의 4600이죠. 최대 생명력은 방어적으로도 좋고 제압 피해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격력 84%,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식이 하변산 딜은 거의 버린다 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변산 딜은 챙기면 안 된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변산이라는 건 물론 고변산 딜이 하변산 딜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우월한 건 맞습니다. 약 10배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같은 수치거나 비슷한 수치일 때 얘기지, 하변산 딜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억지로 챙길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챙겨진다라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변산 딜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무기에 붙는 나머지 속성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무려 84%나 붙어있죠.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이 양손 무기에서 상시 적용되는 데미지 관련 옵션 중에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이 근거리 피해입니다. 근거리 피해가 70% 정도 붙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기에 84%가 붙어 있다는 것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격력 84%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모든 능력치도 무려 108이나 붙어 있죠. 그래서 모든 능력치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정복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능력치에 여유가 많아서 일전에 설명드렸던 정복자에서 마지막 노드를 제가 따로 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학살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학살 보드가 데미지도 많이 올라가고 이 노드의 깔끔함이 굉장히 우월해요. 하지만 빌드가 하이엔드로 올라오기 전에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템들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능을 좀 올려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도 성능이 좋다, 인식이 조금 잘못된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아이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 초반에 제가 딜 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렸죠. 저는 영상을 찍을 때, 그런 영상을 찍을 때 흔히 말하는 약팔이 같은 걸 시도하지 않습니다. 평소 세팅 그대로 가서 영상을 찍거든요. 다만 그 중에 제일 높은 영상을 사용하긴 해요. 가장 맥딜을 사용하긴 하지만 따로 세팅을 변경하고 강제로 딜을 더 띄워서 영상을 녹화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비가 정말 나쁜 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외국의 유명 스트리머,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사람이 지각 변동으로 저랑 비슷한 딜이 나와요. 선조의 망치는 원래 한방 딜은 지각 변동보다는 낮게 나오거든요. 그럼 정말 하나비가 정말 나쁜 템이었다면 그런 딜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인식은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선조의 망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스킬이나 발구르기를 사용하게 되면 스택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딜 옵션들이 효율이 굉장히 별로 안 좋고 행운의 적중 확률도 거의 쓸모없는 옵션에 가깝기 때문에 효율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상이 붙은 효과가 자원 소모량이 40%까지 감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착용을 하면 이 분노 소모량 감소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지만 분노 소모량 감소는 챙기면 챙길수록 역고변산이라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40%의 효율을 다 내지 못한다. 그래서 스타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망 말고 다른 빌드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안다리엘의 두개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샤코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시즌은 딜이 지금 거의 남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방어적인 면을 많이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솔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데미지가 더더욱 남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게임은 솔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이 높죠. 그래서 데미지 자체는 정말 본인 눈이 즐겁기 위한 수단, 그걸 제외하면 실용성은 많이 떨어져요. 너무 많이 챙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틸성,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을 많이 챙기셔서 좀 편하게 사냥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딜을 챙겼다라고 한다면요. 그럴 때 이 안다리엘의 두개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능력치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든 능력치도 붙어있고 공격 속도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하는을 목걸이에 다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가속하는을 한 손에 내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딜 관련 위상을 목걸이에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온전히 그대로 공격 속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이득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 훔치기. 지금 야만용사가 가면 갈수록 이 스킬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스킬에 관한 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찍어주고 싶은데 스킬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최대 생명력을 많이 올리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물량만으로는 생명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력 회복 기제를 하나 스킬에서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원기의 분노를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찍어줬어요. 하지만 안다리엘의 투구에 생명력 회복 효과가 붙어있죠. 물론 저 생명력 훔치기가 타당 적용이라서 야만용사에게 아주 효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꽤나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저항,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안 하는 상태인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90%죠. 저것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독저항이 해결이 되면 보석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고 보석에서 여유가 생기면 그 자리에 해골을 박아서 방어도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엄청 훌륭한 투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셀리그의 녹음심장 같은 경우에는 야만용사와는 많이 맞지 않죠. 분노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야만용사인데 생명력 대신에 자원을 소모한다. 이거 자체가 애초에 메커니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셀리그의 녹음심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괴멸자는 획득을 하지 못했는데 괴멸자는 제가 먹는 대로 실험을 해서 올려드리겠지만 그 괴멸자도 안다리엘의 두개골이랑 개념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려 41%나 최대 생명을 늘려주고 제가 지인분한테 가지고 계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최대 생명력 기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엄청 좋고 그래서 방어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괴멸자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딜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밸런스가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사용해 주시면 좋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빠졌던 부분들, 보조무기를 둔기를 쓰느냐 도검을 쓰느냐, 그리고 무기 보석에 에메랄드를 쓰느냐 루비를 쓰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보조무기, 한손 보조무기에 둔기를 쓸지 도검을 쓸지는 취향입니다. 이 부분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제압이 터질 확률 그리고 극대화가 터질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번 시즌에 제 빌드 같은 경우에는 확정 제압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 두 가지 제압 피해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면 1분당 8번이 터진다. 최소 공배수가 60이거든요. 그래서 1분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1분에 확정 제압이 8번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제압 확률을 생각해서 가설을 제가 좀 세워봤어요. 그 가설을 세워봤을 때 여기 둔기에 붙은 제압 피해
그리고 도검에 붙은 극대화 피해, 이 가치를 계산해보면 제압 피해가 살짝 떨어져요. 하지만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효율에 목매시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한방 딜을 높게 뜨는 게 보고 싶다면 둔기를 사용해 주시고, 나는 좀 안정적인 딜을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검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석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제가 방금 둔기를 사용하느냐 도검을 사용하느냐, 그 얘기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치가 달라요. 수치가 다른 게, 이 보석은 에메랄드는 극대화 피해가 12%, 둔기는 그 2배입니다. 2배 정도로는 극대화 피해의 효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제압 피해가, 제가 지금 제압 피해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270%죠. 이미 인플레가 많이 왔기 때문에 2배 가지고는 극대화 피해의 효율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론 이것도 한방 딜이 높게 뜨는 게 내 낭만이고 그게 즐겁다라고 하시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까지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무기의 보석은 에메랄드가 낫다고 생각한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강에 관한 설명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딜은 어느 정도들 다들 나오실 거고 슬슬 생존에 좀 집중을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할 때 좀 잊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보강, 상시 보강 유지입니다. 제가 선조의 망치 빌드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노수급이고, 두 번째가 상시 보강 유지예요. 상시로 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복 대신에 무감각한 진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무감각한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퍼센트가 아닌, 위상에 보시면 퍼센트라고 돼 있죠. 퍼센트가 아닌 고정값인 위상들은 이 아이템의 위력에 따라서, 내가 이 위상을 획득했을 때 그 아이템의 위력에 따라서 최대치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아이템의 위력이 상한선이 늘었죠. 그래서 이 무감각한 진노의 최대치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최대 생명력도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높은 수치의 이 무감각한 진노 이상을 구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분노를 4짜리를 끼워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너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자원 생성량 반지 양쪽에서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수치로 가급적이면 챙겨주시라. 그래야 상시 보강 유지가 되고 생존력이 굉장히 올라간다. 내가 전투를 1분 동안 한다, 100초 동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5초 이상 보강이 풀리면 안 돼요. 거의 상시 보강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전 영상에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는데, 스킬, 정복자, 그리고 아이템 옵션, 그리고 위상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달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말미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로 또 따로 스킬, 정복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조만간 라이브를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템 세팅에 관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런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빌드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따라하고 싶어도 내 아이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따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고 해야 되는데 초보분들에겐 그게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디스코드로 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템으로 세팅을 해드리고, 또 스킬, 정복자 이런 부분도 물론 대부분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겠지만 아이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제가 변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이 게임이 엄청난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냥하는 방식, 그리고 몬스터를 잡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내 생존이나 던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꽤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루 이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신청하는 방법이나 등등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다음 라이브 때 그런 컨텐츠 진행할 계획이 있다 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